자, 이번엔 우리가 성과관리 측면을 한번 봅시다. 성과관리 측면인데, 어, 자, 성과관리 측면을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진도 위주라고 그랬어요. 진도가 뭐야? 일정이잖아. 일정에 따른 성과를 보는 건데, 우선 발주자 관점이지. 발주자는 뭐야? 프로젝트를 사업자한테 준 사람이야. 그 관점에서 그 EVM, 이게 뭐라겠어? 기성고 관리 또는 그 획득 가치 관리라고 그러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Earned Value Management에서 EVM이에요. 이 용어를 좀 잘 분명하게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그 EMV를 도입해서 가시화된 진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계획치를 플랜드 밸류에서 PV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실적치, 그럼 계획은 이렇게 됐고 실제로 실적은 이렇다. 이게 earned value EV라고 얘기해. 그 차이를 수시로 체크를 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진척 상황을 계량화해서 관리한다. 예를 들면 WBS를 가지고 그 EVM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그지? 익숙한 자료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일정별로 쭉 한 단위씩 추진해 나가는 거. 여기 이제 진도 관리니까. 근데 이걸 이제 가시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그래프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 있는 것이 그 플랜드 밸류라고 해가지고 자, 플랜드 밸류는 그 예를 들어 이렇게 해봤더니 플랜드 밸류를 잡아보면 이렇게 되잖아. 다시 플랜드 밸류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색깔을 동일하게 해야 될까? 그래서 원래 계획이야. 계획은 이렇게 가기로 한 거야. 이렇게 가기로. 요건 이제 일정 표에 의해서 이만큼 가면 이제 이게 이제 진도 관리할 수 있는 그 계획된 거지, 계획. 요게 이제 PV잖아. PV야. 그러면 실제로 이제 추진을 해보니까 초기에는 계획보다 이만큼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요게 뭐라고? 요 선이 현재 시점 여기겠지. 요게 그 EV라는 거잖아. EV. 그러면 요 차이를 볼 수가 있잖아, 그지? 스케줄 밸런스라고 해서 여기는 당초 계획은 이건데 실제로 진행한 일정은 이만큼 일정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 요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지? 또는 여기서 보면 요 2라는 시점에서 보면 요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때는 계획보다 실적이 더 앞섰지.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적 관리가 되잖아. 근데 또 하나 그래프가 뭐냐면 액추얼 코스트에서 요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은 뭐라고 그래? AC라고 그러겠지. AC. 이거는 뭐냐면 그 실제 들어간 비용이야. 실집행 비용. 그러니까 요 계획과 요 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 이제 earned value가 있는데 이것도 물론 예산으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진도가 5개월치 했으면 5개월치 예산이 빠져나갔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런 거고 실제로 이거는 5개월치를 못한 거지. 이만큼 마이너스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5개월치 했더라도 계획된 5개월치 비용이 다 지출되는 건 아니야. 실제로 집행을 보면 여기서는 그보다 더 적게 집행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의 곡선이 있고 곡선의 의미가 뭔지 요것만 여기서는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EVM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죠? EVM. Earned Value Management, 획득 가치 관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진척률을 평가하는데 이거는 프로젝트의 범위, 그리고 일정, 자원 측정치 이런 것들을 모두 결합해서 프로젝트 성과
그리고 진척률 이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이 뭐라고? EVM이라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에서 한번 그래프를 이해하면서 한번 봅시다. 먼저 여기 PV라고 돼 있지. PV가 뭐라고 그랬지? PV가 플랜드 밸류, 계획 가치잖아. 계획 가치를 플랜드 밸류라. 그럼 계획 가치는 뭐냐면 요 곡선이야. 요 따라가는 이 곡선이지. 계획 가치. 이거의 의미는 뭐야? 요게 의미는 계획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소요되는 추계야.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쭉 써서 마지막에는 이만큼 예산을 쓰게 된다. 이게 총 예산이야. 그 예산의 누적액이지. 각 집행하는 누적액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게 이 시점, 마지막 시점에 여기가 프로젝트 종료다. 여기 완료야. 완료 시점까지 갔을 때 예산이 뭐야? 완료 예산. 이걸 BAC라고 그래. 이 계획된 가치의 총 예산, 완료됐을 때 총 계획된 예산, 그걸 BAC. 이게 뭐냐면 Budget at Completion. 그러니까 완료됐을 때 예산, 계획된 총 예산, 프로젝트 총 예산이야. 이게 계획된 총 예산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당초에 계획된 프로젝트 총 예산. 이게 뭐라고? BAC. 그래서 Budget at Completion. 요게 완료 시점에서 총 예산. 요런 그래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진행된 일정 단위로 보자고. 그러면 여기 그걸 뭐라고 그랬지? 획득 가치를 earned value에서 earned valu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까만 선이 실제로 여기가 현재라. 여기 현재 녹색 선이 현재야. 그래서 이렇게 해온 거야. 이 위에 라인은 계획대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는 그 현재 진도지, 진도.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산을 이만큼 집행했다고 보는 거지. 그럼 요 차이가 일정의 차이가 되겠지. 요까지가. 여기는 계획이고 여기는 현재의 실적이잖아. 그러면 요 차이가 뭐야? 일정 차이지. 일정 차이. 일정 차이인데 그 계획보다 많이 가서 적게 갔어. 적게 간 거지. 그지? 이만큼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잡아야 되는데 적게 간 거지.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얼만큼 어느 정도 여기서는 좀 지연이 된 상태로 보이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 점선은 뭐예요? 현재 여기서부터 이런 일정대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점에서 끝난다고 보는 거야. 요거를 여기 완료 소요 예산 산정이네. 그러니까 여기 현재 시점에서 추정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따라갔을 때 그 이 총 예산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요 Y축의 완료 예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못 미치니까 계속 연장해서 가서 이쪽에서 완료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하면 여기서 완료가 되는데 이렇게 가서 추정치로 봐서 여기서 완료되니까 요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만큼이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지. 실제로 지연은 안 됐고 이런 추세로 가면 이 정도의 지연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를 자 여기가 이제 완료 소요 산정 예산 예상된 완료 소요 예산이 되겠지. 이 부분이. 자, 요게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실적을 추정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지연과 현재 일정 차이 요거를 살펴본 이제 그래프가 되겠어요. 또 하나 곡선이 있지. 또 하나 곡선은 뭐야? AC 실제 발생 비용. 그러면 여기 빨간 선이 실제 발생 비용이야.
실제 발생 비용이라 하면 우리가 획득 가치가 있잖아요. 획득 가치는 실제로 진행한 일정표야. 실제로 진행한 일정표. 근데 일정대로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근데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예산은 이 라인이야, 이 라인. 이 라인으로 예산이 획득 가치 빨간색. 빨간색대로 예산이 집행된 거예요. 그지?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 거야. 실제 실적으로 보면 현재 시점으로 보면 여기지. 요까지에서 그 계획상으로 이렇게 왔어. 실적으로. 이게 EV야. 그리고 실제로 계획보다 예산으로 보니까 계획보다 예산을 더 많이 썼네. 이쪽 곡선 여기까지 빨강색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부분이 원가 차이인 거예요. 원가 차이. 그러니까 실제로 기성고로 보면 이만큼 어떤 일정상 이만큼 해왔으면 돈도 이만큼 썼어야 되는데 실제로 돈을 지출한 거 보니까 이위에 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원가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차이가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봅시다. 자, 이 그림에서 금방 얘기한 대로 원가 차이를 한번 보자. 원가 차이. 원가 차이는 이거잖아. 이만큼이 원가 차이잖아. 실제로 기성고 그와 또 실제 발생 비용 AC라고 하는 거지, 그지? AC 이거와 차이를 뭐라고 그랬어? 원가 차이라고 그랬어요. 원가 차이. 이 원가 차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 CV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코스트 베리언스야. 원가 차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자, 실제 들어간 원가가 뭐라 그랬지? 여기 용어로 말하면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뭐야? AC잖아. AC. 실제로 들어간 게 AC야. AC고 AC 이전에 저게 있겠네. 획득 가치라는 게 있지. 획득 가치. 실제로 프로젝트의 진행 일정이잖아. 그지? 이건 이제 다시 그 EV라고 합시다. EV지. 실제로 이 획득 가치라는 게 EV잖아. 여기 EV고 여기서 실제 들어간 발생 비용 그걸 뭐라고? AC야. 그래서 EV에서 AC를 뺀 거를 뭐라고 하냐면 CV라고 해요. CV. CV는 뭐야? 코스트 베리언스. 코스트 베리언스. 그러니까 이게 원가 차이가 나는 거지. 이 원가 차이를 계산하라 그러면 요거 획득 가치 EV에서 요거 실제 발생 비용 AC를 뺀 것이 원가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일정 차이가 있었지. 일정 차이. 일정 차이는 스케줄 베리언스. 스케줄이니까 S야. 스케줄 베리언스 차이 V. 이거는 또 어떻게 계산해? 스케줄에 대한 차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계획 뭐와 뭐의 차이야 실제로 계획 가치와 획득 가치의 차이지. 그치? 기성고의 차이란 말이야. 계획 가치와 요거 EV의 차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차이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EV에서 뭐를 빼줘? 계획 PV를 빼줘야 되겠지. PV를 빼주는 거야. 이것이 뭐야? 일정 차이가 되는 거야. 일정 차이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총 원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 총 원가 차이. 여기서 예산 차이. 요 예산 차이, 총 원가 차이란 말이야. 여기는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면 자, 여기가
그래프가 좀 복잡해서. 자, 여기서 보면 자, 계획된 예산이 있었을 거냐, 그지? 예산이 계획된 예산. 실제로 이게 계획가치 PV에서 쭉 갔을 때 요렇게 끝나면 요때 끝난다. 그러니까 총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잖아. 여기 요 시점으로 예산의 완료 시점에 예산을 이만큼 이미 계획에 의해서 잡아놨어. 이게 뭐야? BAC라는 거지. 완료 예산이야. BAC. BAC. BAC는 아까 Budget at Completion이라고 얘기를 했어. BAC고, 그리고 실제 돈 들어간 건 어떤 곡선이야? 색깔이? 실제 발생 비용 빨간 곡선이냐? 빨간 곡선대로 쭉 갔을 때 이제 여기까지 빨간 곡선으로 간 거는 실제로 획득 가치로 볼 때 여기서 끝나잖아. 여기서 끝나니까 빨간 글씨로 간 것도 여기서 끝난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예산의 차이가 어떻게 돼? 계획 가치인 요 부분과, 그리고 계획 가치는 이게 여기서 끝나가니까 요만큼 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는 선 갔을 때 요만큼이지. 여기지. 요만큼에서 돈이 들어간 거지. 그럼 계획 대비 실제로 집행한 건 이 라인이 되는 거지. 그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이걸 뭐냐? 예산의 차이라고 한다. 예산의 차이. 그래서 예산의 차이는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이걸 VAC라고 했네. 그러니까 VAC가 뭐냐면 Variance at Completion이야. 총 원가. 실제로 예산 차이야.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겠어? 완료 예산이 요거 BAC지. 계획됐을 때 완료했을 때 예산은 BAC 요건데 실제로 집행되다 보니까 요거지. 요거야. 총 원가가 나오는가? EAC네. EAC를 빼는 거야. EAC는 뭐냐면 Estimated at Completion이야. 용어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영문으로 써주진 않겠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이제 무엇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원가 차이는 뭐고 어떻게 계산하지? CV는 원가치가 CV인데 EV에서 AC를 뺀다. 실제로 기성고에서 실제로 집행한 금액을 뺀다. 그 차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정 차이는 실제로 획득 기성 일정에서 계획 일정을 빼는 거, 그게 이제 일정 차이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예산 차이는 VAC인데 계획된 예산에서 BAC에서 실제로 들어간 예산, 총 예산을 빼는 거다. 이게 예산 차이다. 이렇게 이 표를 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프로젝트 지연 시간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표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어떤 원가 관리에서 기성고 관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그래프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뭐가 있냐면, 성과지표 요소라는 게 있어요.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요소야. 성과지표 측정하는 건데, CPI라는 게 있어. CPI는 뭐냐면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라는 거. 원가 성과지표라고 그래. 이거를 원가 성과지표, 원가에 대한 성과지표야. 그래서 이 CPI는 어떻게 구하냐면, CPI는 요거는 AC 분의 EV야. 그러면 뭐야? AC는 뭐야? 실제로 실제 발생 비용이라고 했지. EV는 뭐야?
획득가치. 그러니까 획득가치는 실제로 그 진도가 이만큼 나갔을 때 들어갈 비용의 예산이었지. 실제로 진도가 3개월 했으면 3개월 동안에 얼마 돈 들어가기로 한 게 있다고 그 비용이야. A씨는 근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요것이 예를 들어서 1보다 크면 자, 요렇게 나왔다. 요것이 1보다 크다. 여기 1이다. 요것이 1보다 크면 결국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실제 비용이 분모니까 요거는 기성고 이렇게 실행한 실적이지. 실행한 실적 비용보다 실제 들어간 비용이 적을 경우에는 1보다 큰 거지. 분모가 적으면 1보다 큰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5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400원이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실제로 1보다 크지. 근데 어떻게 돼? 5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400원 들어갔으니까 절약된 거지. 비용이 절감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정 성과지표라는 게 있어. 이게 1번이고 2번이 이제 일정 성과지표라는 게 있다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일정 성과지표는 SPI라고 얘기를 해요. SPI는 뭐냐면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야.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PV분의 EV가 되는 거야. 자, 일정이니까 일정끼리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PV는 뭐야? 계획된 거자. 플랜드 밸류지, 그지? E는 뭐야? 언드 밸류. 실제로 그 진도잖아. 실제 진도고 이건 계획 진도잖아. 이것도 보면 이게 1보다 클 수 있어. 그럼 뭐냐면 계획된 거는 지금 어디를 가야 되냐면 5개월 정도를 갔어야 되는데 실제로 진도는 6개월 정도 나갔어. 그러면 이건 뭐야? 1보다 크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야? 계획보다 진도가 더 빨리 나간 거지. 그지? 그러면 요거는 뭐야? 일정 단축이지. 일정이 단축됐다는 그런 의미지. 이 지표로 구했을 때 이렇게 지표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그림 가지고 이제 해야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서 그림 가지고 좀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면 여기에 이제 그 EVM의 지표가 있는데 그 계획, 측정, 차이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계획은 PV가 뭐라고? 플랜드 밸류잖아. 그지? 플랜드 밸류 이게 계획 가치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계획 곡선이고 BAC는 요 계획대로 쭉 갔을 때, 그지? 계획대로 쭉 갔을 때 총 예산이 얼마인지 그 총 예산이다. 그 측정할 때 측정 요소는 이건 계획 대비고 측정은 실제로 기성고지. 기성고 가지고는 실제로 진행된 거, 진행 일정. 그래서 EV라고 해서 earned value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AC는 또 뭐냐면 요거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일정상으로 봤을 때 그 계획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로 진행해 보니 이만큼 왔다. 그런데 A씨는 또 뭐냐면 이제 이게 진도란 말이야. 진도, 실제 진도야. 실제 진도로 왔을 때의 그 집행했어야 될 비용이고, 요 A씨는 뭐냐면 A씨는 이게 EV가 되는 거고, 이게 PV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C가 있으면 AC는 실제로 집행된 돈 금액이야. 지출된 금액이야. 요걸 이제 AC라고 치면 요게 실행 원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측정 요소라는 거야. 실제로 집행한 거니까. 그 다음에 차이 요소들로 해서 CV가 실제 원가 차이는
요거 EV는 실제 일정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을 때 집행됐을 비용, 거기서 정말로 지출된 비용을 뺀 것이 CV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CV는 EV-AC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일정 차이는 요거는 실제로 진행된 일정이야. 요거는 계획된 일정이잖아. 그 차이야. 그 일정 차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0보다 크면 일정이 단축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실제로 진행된 게 5개월치를 가버렸고 계획은 원래는 4개월 정도 했을 시점인데 5개월 갔다 하면 5에서 4를 빼잖아. 그럼 1보다 크지 이게. 1보다 크지. 0보다 크지. 0보다 크면 그래서 일정이 단축됐다고 보여지는 거라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또 차이가 있었죠. 이게 원가 차이. 총 원가 차이는 계획됐을 때 원가에서 실제로 이 진도까지의 차이, 요게 이제 총 원가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EAC는 그지? EAC는 뭐야? EAC는 그 액추얼 코스트의 합이지, 합. EAC가 액추얼 코스트의 합이야.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요거는 계획됐을 때 총 비용이고 요거는 실제로 집행된 그 예산이고, 자, 이렇게 하면 그 차이가 VAC가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고 갑시다. 이 표는 또 앞서 그래프에서 해봤지만 지표가 있어. 지표들이 있는데 성과 지표로 CPI와 SPI가 있고, CPI는 뭐냐면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다. 그래서 원가 성과 지표라고 했고, 요거는 원가 성과 지표는 AC를 EV로 나눈 거다. 그래서 요게 1보다 크면 예산 절감이다. 예산 절감이다라고 얘기했고, SPI는 일정에 대한 거야. 일정 성과 지표고, 그래서 분모를 계획된 밸류로 하고, 요거는 실제로 그 진행된 밸류로 나누어서 해보면 이것도 1보다 크면 일정이 단축된 거다. 이 의미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측 요소가 있네. 예측 요소는 ETC라고 한다. Estimate to Complete라고 해서 잔여 프로젝트의 원가를 추정해. 아직까지 프로젝트가 안 끝났잖아. 남아있는 부분. 그러니까 요거는 계획대로 됐을 때 총 예산이지. 계획대로 됐을 때 총 예산이고, 거기서 요거는 뭐야? 지금 진행된 거 실적이지. 그거를 뺀 것을 분자로 하고 CPI를, 여기 성과 원가 지표를 CPI로 해서 그 비용이 더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비용이 더 발생할 거냐를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EAC라고 해서 Estimate at Completion에서 최종 프로젝트 원가 추정액, 총 추정액이지. 그거는 CPI를 분모로 해서, CPI가 뭐였어? 원가 성과 지표잖아. 실제로 그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니 현재 시점에서 비용이 몇 대 몇으로 몇 프로 정도 들어간다 이 계획했던 거에 그걸 이제 산출해 놓은 거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BAC 예상했던 금액을 나눠주면, 이걸 분모로 해서 해주면 최종 원가 추정액이 나올 수밖에 없지.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좀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표에서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타스크가 여기 보면 T1부터 해서 T5까지 쭉 있어요. 그런데 예산, 그 확정된 예산이지. 확정된 예산이 T1 할 때 200, 300, T3 500, T4 400, T5 600으로 예산이 책정이 된 거야. 그랬을 때 획득가치, 여기 진도율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 투입 비용, 그 다음에 획득가치, 계획가치, 획득가치가 얼마냐, 여기 계획가치, 획득가치 얼마냐 했는데, 요 계획가치, 획득가치가 얼마냐는 걸 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특정 시점까지로 봐야 돼요. 이때는
특정 시점. 여기서 특정 시점이라면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돼서 진도율 보면 여기까지 요 시점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요 시점까지 진행이 된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 특정 시점, 요 시점에서의 그 개입 가치는 얼마고 특정 가치의 합은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개입 가치는 사실 여기 그 예산인 개입 가치잖아. 예산대로 200, 300, 500, 400인데 어떤 특정 시점이 요 시점이기 때문에 요까지만 한 거예요. 여기 진도가 요까지니까 요까지 400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투입 가치 보면 이게 계획인데 실제로 돈은 200 들어가고 350인데 350 들어가고 500인데 200이 들어간 거예요. A씨는. 그리고 계획은 400인데 뭐 10%지만 45가 들어간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PV는 뭐냐면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PV는 이거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떤 시점이라든가 진도율은 이게 일정이잖아요. 일정이니까 이 시점까지인데 진도가 어떻게 나가? 10%만 나갔잖아. 그러면 계획도 이거 10%만 잡아줘야 된다는 거네. 잠깐만. 특정 시점이니까 이 시점으로 잡아서 이게 뭐 10%가 완료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진도율 여기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10%로 잡는 게 아니라 요까지 시점으로 잡아주자고. 그러면 다시 200, 요게 300이네. 300, 여기가 500, 400. 그러면 더해보면 500, 여기가 500이면 1000, 1400. 여기가 1400이 되겠네. 1400. 그 다음에 여기 뭐 진도율은 전체로 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실투입액은 이렇게 나왔고, 이거 더해서 이제 획득가치는 얼마냐면 전체 진도율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전체 비용이 얼마야? 2천이잖아, 그지? 2천에서 그 현재 나간 진도가 39.5잖아. 그거를 곱해주면 되겠네. 여기는 여기 합계는 그 2천 곱하기 39.5% 해서 여기다가 획득가치를 넣어주면 되겠네. 그럼 얼마가 나온다고? 790이 나온대요. 물론 이거는 이렇게 되지. 요게 이제 200이 되겠지. 요게 300이 되겠지. 획득가치니까. 여기에 500이 되겠지. 여기가 10%니까 40이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200, 300에 100%니까 300, 500에 50%네. 그럼 여기가 250. 그러면 결국 이걸 더하면 요 숫자가 나올 거예요. 숫자가 나와야 맞는 겁니다. 끝 90 보니까 뭐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비용을 산출하는 거예요. 자, 요 표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런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빈칸을 채울 수 있어야 되겠지. 자, 또 이러한 표가 주어졌을 때 봅시다. 자, 이 표에서 보면 이제 뭐 원가 차이, 그다음에 일정 차이, 그다음에 계획된 총 예산, 최종 원가 추정액, 총 원가 차이 이거를 이제 내라고 했다고 봅시다. 그럼 원가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원가 차이는 어떻게 구했지? EV에서 기성구에서 실제로 들어간 거 AC를 뺐지. 그지? 이렇게 공식을 써놓고 하고 그 다음에 SV는 스케줄 베리언스니까 일정에 대한 차이야. 일정하고 관련된 거. AC는 실제로 돈 집행한 거잖아. 그러니까 일정하고는 관계없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EV에서 뭐야? 개입된 가치 PV를 빼주는 거지. 그리고 요 빈칸을 채우는 거야. 보면 자, 여기는 EV에서 AC를 빼니까 이렇게 하면 0.
여기는 EV에서 PV를 빼니까 마이너스 50 되지. 2주차도 보면 EV에서 AC를 빼니까 마이너스 100. 여기는 마이너스 50. 이제 요 의미가 뭐냐면 0이라는 거는 계획 대비 실적이 그대로 간다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계획은 원래 200을 써야 되는데 이만큼 진도가 이만큼 나갔을 때 200을 써야 되는데 300이라는 걸 썼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0의 원가 차이가 난 거잖아. 또 일정으로 보면, 일정만 비교해 보면 계획은 250인데 실제로 간 거는 200만 갔잖아. 그러면 이것도 처졌지. 프로젝트가 일정이 뒤처졌잖아. 자, 요 그래프에서도 아마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체를 보자고. 2주체에서 여기 2주지? 2주가 딱 2주가 여기라. 2주가 여기 요 선인 것 같아. 2주가. 그러면 2주 차이에서 자, 실제로 집행 예산은 누적이니까 200 해서 요게 뭐야? EV네. 그 진도 기존고로 보면 400 정도 집행을 한 거야. 그지? EV가 400이네. 그지? 400 집행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집행한 거 AC잖아. 액추얼. 실제로 집행한 거는 얼마야? 여기 보니까 200, 300 더하면 500이지. 500이야. 그지? 그럼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돈이 어떻게 돼? 여기 100 정도를 더 썼지. 그러니까 원가로 보면 마이너스 100의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볼 때.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면 프로젝트 총 예산이 얼마냐? BAC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개입된 예산이잖아. 그럼 요 표만 보자고, 앞표하고 연결인가도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표로만 보면 4주가 프로젝트 끝이라고 보면 PV 가지고 총 예산을 계산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 보자. 그러면 총 예산이 계획 PV 가지고 보면 총 예산이 1000, 여기 1000이잖아. 그러면 총 예산을 1000으로 봐야 돼요. 1000으로 보자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원가 추정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프로젝트가 다 끝났기 때문에 최종 원가 추정액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산해 보자고. 먼저 BAC가 얼마지? BAC는 총 예산이니까 1000이잖아. 1000이에요. 그 다음에 CPI는 뭐야? CPI는 AC분의 EV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EV가 얼마? EV가 800이에요. 800. 그 다음에 AC가 1100. 1100. 자,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잠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1375가 나와. 그 다음에 총 원가 차이잖아. 그러면 BAC가 얼마야? BAC가 1000이잖아. 그지? 1000에서 EAC가 얼마야? EAC가 1375가 나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75가 더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요 몇 개 이제 작업 완료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참고를 알아둡시다.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100으로 표현하는 거, 스타트 피니시, 시작점과 완료 시점을 이제 퍼센트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완료 시점, 현재
현재 진도를 표시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3회 이상 보고 주기를 가지는 작업, 그러니까 소규모 작업에서 그 진척 관리할 때 쓰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 적용 마일스톤. 요거는 3회 이상 연속된 보고 주기를 수행하는 작업이고, 또 보고 주기별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식별이 가능한 마일스톤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다. 요거는 이제 각 마일스톤 산출물들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을 때 쓴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완성 수량은 최종 산출물이 동일한 제품에 대한 단위 수량을 식별할 수 있을 때 적용한다. 이때는 예를 들어서 보통 연속적인 공정 흐름이나 크게 복잡하지 않은 시스템의 대량 생산 등 개발 작업보다는 어떤 양산 작업에 많이 적용하는 거다. 몇 개 완성했다. 그렇게 하는 거지. 비례적 노력이다. 이거는 독립적으로 명확한 어떤 실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명확한 활동의 획득 가치가 직접 비례하여 측정할 때 그 비례적인 노력을 표현한다. 투입된 노력은 명확한 작업에 관련이 없는 어떤 지원 성격을 지닌 작업의 그 내용을 표기할 때 투입된 노력. 그래서 이거는 가중치를 적용한 마일스톤, 완성 수량을 표시하는 거. 이게 노력의 비례 정도를 몇 프로 몇 프로 비례했다는 거. 투입된 거, 얼마나 투입됐는지, 투입된 노력, 그거. 이런 식으로든지 어떤 진척 관리를 한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거고, 이게 하나의 진척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들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앞서 말한 그 작업 완성 기준 표시하는 방법들이 언제 쓰느냐, 그런 걸 이제 정리하면 편해요.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 여기는 이제 적극적인 고객 참여나 항상 품질 검토가 필요한 경우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산출물별로 아주 늘 품질 검토 체계를 구축해서 산출물 완성도를 평가할 경우, 그래서 고객과 진척 평가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할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가중치 적용 마일스톤이라는 측정 기준을 쓰고, 또 산출물이 목록으로 조출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소프트웨어 같으면 화면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공산품 같으면 몇 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생산했다. 그럴 경우에는 완성된 수량으로 표시해 준다 이거지. 화면 정의가 몇 개 끝났다, 테이블 정의가 몇 개 끝났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 다음에 각종 계획된 서류라든가 서류가 아닌 산출물의 경우에 이렇게 그 0과 100%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프로젝트 계획서와 같이 목차에 따라서 작성하는 산출물 관리, 또 소스 코드, DB 구축과 같이 문서 산출물이 아닌 경우에 몇 프로 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지. 또 사업 관리와 같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또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작업, 그거는 이제 투입된 노력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특정한 시점이 아닌 프로젝트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예를 들어 주간 보고서라든가 특정 사안 보고서 작성, 임시적으로 보통 이제 TF 구성해서 하죠. 이럴 경우에 여기에 이 주간 보고서나 또는 제안서 같은 거죠. 제안서 작업할 때 요 투입이 한 5명 정도 1개월 투입했다. 이런 식으로 투입된 노력을 표현할 경우에 이제 이러한 특정한 사안을 할 경우에
투입된 노력으로서 표시를 해준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 작업 유형별 작업 완성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 작업 완료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일정 관리하느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고요. 이 앞에 원가 계산하는 용어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여기 이 장에서는 뭐 원가 계산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특히 중간에 이제 어떤 그래프가 하나 있었지, 그지? 예를 들어서 그 개입가치라는 거, PV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획득가치라고 하는 부분, EV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돈이 투입된 거, AC라는 부분이 있었지, 그지? 이런 용어는 좀 알아두고, 여기서 나오는 원가 차이, 일정 차이, 뭐 어떤 예산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그래프를 이해하면서 한번 더 복습을 하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